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8개월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14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기준을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역대 최강 성능의 아이폰 신제품 출고가를 동결하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미중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중국 소비자들은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의 고용 한파가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벌써 8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수가 14개월째 감소했고 20대는 무려 40만 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또 줄었습니다. 8개월 연속 내리막입니다. 감소폭도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큽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 경제 위기 우려에 기업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제조업 고용 부진이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으며 건설업 일자리가 9달째 줄었고 내수 침체 속 도소매업 감소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전자부품이라든가 전기 장비, 금속 가공까지 해서 분야별로 제조업 부분의 증감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에는 좀 감소폭이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말씀.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건 이들 업종에 대한 취업 비중이 높은 20대와 40대. 청년층은 10달째, 40대는 1년 2개월째 취업자가 줄었는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쉰다는 청년도 2달 연속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전문가들은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약세가 고용의 질을 낮춰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청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양질의 일자리 규모가 좀 줄어드는 지금은 경기 요인으로 인한 고용 축소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스매치 줄여서 취업하는 데 좀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한국 경제가 성장률 하락 속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찍는 이른바 고용 있는 침체에 늪에 빠진 가운데 정부는 제조 건설업과 함께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 고용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다음 달 중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국제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복귀한 가운데 수입 물가가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으로 급등한 국제유가. 여기에 원유 생산국인 리비아의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10개월 만에 배럴당 9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2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국제유가 강세로 수입 물가도 1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다시 3%대로 오르며 물가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 도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직접 소비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의 석유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추석에 껴가지고.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큰 폭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은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애플이 지난밤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신제품 가격을 동결하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점유율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제 스마트폰이 더 이상 변화하기 어렵다, 한계에 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 아이폰 신작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기사 타이틀로 혁신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지난해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카메라 모듈에 적용한 펀치홀 디스플레이, 우리가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게 핵심이었는데 올해는 이만한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판매량을 좀 늘릴 만한 어떤 변화들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애플만 쓰던 이제 라이트닝 단자에서 충전 단자가 C타입 단자로 변경이 도입됐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도 이제 프로급에 탑재되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프로 라인업에는 이제 우주선에 쓰는 이제 티타늄 합금 소재가 쓰였다고 해서 이제 좀 소재가 가볍기 때문에 제품 무게도 좀 줄었다고 하고요. 또 TSMC의 3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A17 바이오닉 칩셋이 이제 프로 라인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예상을 깬 거는 가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프로 라인업에서 최소 $100 이상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을 완전 뒤집고 제품 4종 모두 최저가가 이제 $799에서 $1,199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됐습니다. 3차 출신국인 한국도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제품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동결했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됩니다. 최근 이제 공공 부분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 중국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최소 아이폰 14 대비해서 프로 라인업에서는 $100 이상의 인상이 있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예상도 좀 뒤집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에 한해서는 1,000위안 정도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3종은 모두 동결했고요. 환율 등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오히려 한국이 가장 비싼 형편입니다. 네, 사실 경쟁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화웨이가 최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애국 소비 운동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을 포함한 이제 중화권은 지난 2분기에 이제 애플 전체 매출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 맞습니다. 지난해 아이폰의 매출에서 22%도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 금지령이 이제 공공 부문에 한정이 됐지만 민간 소비로 확산이 된다면 이거 민간 시장에서 아이폰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소식이 들렸을 때 애플의 주가가 휘청거렸던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발 아이폰 판매 금지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4,800만 대가 넘었는데 공공부문의 수요는 50만 대 수준에 그칩니다. 또 중국 공공부문이 외산 스마트폰을 금지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을 대상으로 이제 그 아이폰 사용 제재를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 정부가 지정하는 핸드폰을 쓰게끔 했기 때문에 공급망에도 상당 부분이 아직은 중국에 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그 강하게 제재를 중국 내에서 애플의 아이폰 최대 생산 기지가 있는데요. 중국 장저우 폭스콘 공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애플에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 위기, 경제 위기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수 시장에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와 아이폰의 점유율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아이폰이 이제 삼성 갤럭시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결국 중국 상황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도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빠진다는 게 좀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 폰보다는 중저가 라인업에서 소비가 침체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있을 거란 이런 분석입니다. 애플은 이제 프리미엄 폰만 팔잖아요. 대신 삼성전자는 중저가 보급형 라인업까지 다 가지고 있죠.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격이 더 큽니다. 실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연간 판매량은 2억 2,600만 대로 지난해보다 200만 대가량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3천만 대 이상 줄어든 2억 2,800만 대로 예상됩니다. 이 점유율대로라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사실상 거의 동등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로서는 사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폰의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아이폰이 많이 팔려야 삼성전자 실적에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의 체면이 좀 구겨지는 점유율 1위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한 달 새 무려 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융당국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도 줄이기로 했는데 금융권에선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은행 주담대는 7조 원가량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덩치를 키워나가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1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에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연 5천만 원인 차주가 4.5% 금리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한도가 6천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이처럼 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를 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묶이게 돼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선 대출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준금리와 주담대 금리는 평균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주담대 금리는 5.4% 수준에 형성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일부 금통위원은 금융당국의 감독이 대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산금리가 과거 역사 평균으로 수렴을 하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고요. 지금은 이제 주담대 중심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진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자사주를 사고 또 사고 있는 곽동진 한미반도체 부회장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들어서만 5배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급등세 속에서도 자사주를 팔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최대 주주인 곽 부회장의 모습에 주주들은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곽동진 부회장은 이달 들어 총 6차례 걸쳐 15만 3,3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는데요. 취득 단가는
5만 원대로 매수액은 약 84억 원에 달합니다. 증권가에선 곽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이 기업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 표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HBM 수익 등 다양한 매력이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움직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최근 AI 열풍을 타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반도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HBM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HBM 투자 흐름에서 가장 높은 노출도와 매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핫한 요소수 관련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2의 요소수 대란, 이번엔 안당하지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에 관련주들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비료업체인 조비는 무려 20% 가까이 급등했고 이외에 남해화학, 누보, 효성 OMB도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의 80% 이상에 점유한 KG케미칼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관련주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가 너무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에 나서며 장 마감 직전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대란 우려 가능성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그 지속성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다며 당분간 관련주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품질 대란 이슈에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토마토 시스템, 주가도 빨간색 소식 준비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UI, UX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통신 기술 전문 기업인데요. 토마토 시스템이 데이터 분석 AI를 적용하면 향후 개발자 인력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에 주가도 오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AI를 활용한 원격 진료 서비스 등 신사업 기대감도 커지며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키움증권은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며 2025년 이후 보시는 것처럼 확장성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주가 급등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같은 UI, UX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역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개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토마토 시스템의 주가 상승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몸값을 최상단인 24,0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이 진행되며 오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생산부터 운송, 그리고 활용 단계까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탑재된 저장된 용기에 약 80kg의 수소 저장이 가능하고요.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역대급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데 이어 이제 저축만 하던 일본인들이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슈퍼엔저로 금리가 오르면서 일본 증시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히 큽니다. 최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잃어버린 30년간 외면받던 일본 증시가 부활하자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과 자동화 설비 같은 주력 산업 기업의 실적 호조가 뚜렷한 가운데 엔저 현상에 따른 환차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더불어 리오프닝 이후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폭증하면서 서비스 업황마저 회복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액은 올해 들어 30% 넘게 늘었습니다. 잊혀졌던 이웃나라 증시에 관심이 높아지자 증권업계도 손님 잡기에 한창입니다. 리테일이 강한 증권사들은 MTS 일본 주식 매매 서비스를 진행하며 편의성을 높이고 있고 중소형 증권사들도 일본 주식 매매 수수료 제로 이벤트에 환전 수수료 우대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당장 나서지 못한 증권사들도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늘면서 다양한 서비스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증권가에선 일본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내다봅니다. 특히 니케이 지수가 고점인 38,000까지 찍을 수 있다며 도소매, 항공, 철도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일본 증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소형주 대신 대형주, 성장주보단 가치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멘텀 시장이기도 해요. 중장기, 최소 1년 정도는 들고 가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단기로 들어갔다가 단기로 나오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음. 국내 증시와 달리 100주씩 거래되는 일본 증시, 특이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단 외국인 수급이 더 우세한 증시입니다. 단기성 투자로 접근했다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한 다음 투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 이른바 모듈러 공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듈러 건물을 설계한 권위자는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우리나라가 모듈러 공법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된 경기도 용인의 임대주택. 골조와 설비, 마감재 등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13층까지 쌓았습니다. 고층 모듈러 건물의 한계라 불리는 층수를 뛰어넘은 겁니다.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영국에서 50층 규모의 세계 최고층 모듈러 건물을 설계한 로리버긴 HTA 파트너는 한국에서도 초고층 모듈러 건물이 나타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Some of the world's best manufacturing systems and processes and approaches. You've brought brilliant manufacturing to our mobile phones, our TVs, our cars. So why not in construction? 모듈러 공법은 현장에 콘크리트를 부어 짓는 기존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와 부품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한 모듈러 자재는 추후 재활용이 가능해 탄소 저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Higher quality, better performance, better environmental performance, safer construction and move together. So try and collaborate with lots of companies working together. 이미 삼성물산 등과 협업을 모색 중인 만큼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기를 희망했습니다. Well, we'd really like to build some substantial buildings with your companies here in Korea. That would be our goal. 다만 모듈러 건물에 대한 규제가 해외에 비해 깐깐한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건물이 불에 견디는 시간이나 내진 설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바닥 두께 기준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저희 기업인들 입장에 맞춰가지고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추진단을 지난 8월에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여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